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가끔 이어집니다. 내일까지는 기온도 평년을 밑돌며 주춤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도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경북 남서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5에서 20mm,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늘은 비의 양이 많지 않은 가운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하늘빛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전까지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기온도 주춤한데요. 아침에는 대구의 기온 오늘 16도, 안동 13도, 포항 15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8도 안팎 머물며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평년을 밑도는 기온은 모레부터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주춤하던 기온은 모레 낮부터 다시 높아지겠고요. 이번 주 주말에는 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민사소송 참여자가 전체 포항 시민의 96%인 49만여 명에 이르면서 경북도의회에서도 정부의 일괄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열발전 사업을 하다 일어난 촉발 지진이 원인으로 정부 책임이 있다고 결론난 만큼 경상북도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겁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 피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국가는 포항지진을 겪은 시민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지진 발생 5년 만이었습니다. 이에 포항 시민들은 소모적인 소송보다 정부의 일괄 배상을 촉구했지만 정부가 오히려 항소로 맞서자 비판 여론은 더욱 커졌습니다. 급기야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경북도의회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진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포항 시민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면서 또 정부와 전문기관이 나서 포항 지진을 자연 지진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경상북도 차원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피해 일괄 배상을 위한 포항 지진 특별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특별법 개정 등을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고 도민들의 손해배상과 권리 구제를 위하여 가장 최일선에서 포항 지역 시민사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피해 배상과 관련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정재 의원과 이상미 당선자는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고 포항 시민에게 일괄 배상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지진 피해 소송에는 최종적으로 49만여 명, 포항 시민의 96%가 참여했으며 배상액은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최대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일괄 배상은커녕 항소를 제기하면서 포항 시민들은 150억 원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확정 판결까지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극복 정책이 지역에서는 논란입니다. 일선 시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포항시 의회에서는 경북도의 상명하달식 정책이 그대로 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 정부 정책이 효과가 없다 보니 지자체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겁니다. 우리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대책은 장기 대책도 있고 중기 대책도 있고 초단기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심정으로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가야지. 도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만큼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완전돌봄 안심주거 등 4대 분야 72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미 관련 예산을 일선 시군에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을 들여다보면 과연 효과는 있을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선 시군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상명하달식 정책이 그대로 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문제며 앞으로 경북도에서 관련 예산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 및 예산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경북도는 54억 원 규모의 저출생과의 전쟁 정책을 추진하면서 포항시에 국도비 27억 원을 내려줬지만 예산 분담 원칙에 따라 절반인 27억 원은 포항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경북도의 상명하달식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다 보면 시 자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북도의 저출생 관련 정책을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 산업,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포항시만의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도가 저출생 극복 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도 공동모금회와 함께 벌이고 있는 기부운동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장 군수와 공무원, 은행, 기업, 단체의 성금 기부가 이어져 지금까지 18억 원이 모였는데 기부운동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기업과 단체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지, 지자체마다 기부 경쟁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2024 포항국제불빛축제가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는 불꽃쇼와 함께 1000대의 드론쇼로 밤하늘을 밝히는 불빛 드론쇼가 특별하게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불을 활용한 서커스인 파이어 드림 시어터와 공중에서 빛과 함께 펼쳐지는 플라잉 퍼포먼스 등 불과 빛에 특화된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종합청렴도 1등급 유지를 위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세우고 3대 추진 전략과 세부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관장 주간 소통과 부패 취약 분야 감사를 통한 자체 점검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 내부 인식 개선을 위해 직급별 청렴 조직 체계를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시민감사관, 유관기관 등과 협업 체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의료 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은 경상북도입니다. 병원이 부족한 건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약국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도 갈 병원이 없고 야간에는 약조차 구입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2022년 7월부터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의료 취약 시간대에도 약을 구입하고 약사와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행 2년이 다 돼가는데 현재 경북에서 운영 중인 심야약국은 5개 시군에 약국은 8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7개 시군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구는 6개 구에서 10곳이 심야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동구와 달성군, 군위군에는 없습니다. 구군 간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대구는 2013년부터 10년 넘게 운영하며 그나마 참여약국이 늘었지만 지역 간 거리가 먼 경북은 참여약국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야약국은 밤늦은 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줄이고 오남용을 방지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운영 인건비는 대구의 경우 시와 구군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시범 운영 중인 경북은 전액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든가 사실 아주 오지 지역 같은 데는 필요하지만서도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얼마나 많은 국비 예산을 수반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또 정해질 것 같긴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치단체마다 관련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야 의료 취약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경상북도는 22개 지자체 중에 조례가 제정된 곳 한 곳도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이 의료 사각지대 문제에 전혀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거나 의지가 없었거나 하는 부분들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공공심야약국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1월 질지한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규제 혁신 대표 사례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뽑은 최고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북은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대구시가 무분별한 하천 준설로 신천의 수달 서식지를 파괴하더니 최근에는 물고기와 새들의 산란기에 대대적인 준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수달의 서식지인 신천에서 굴착기들이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가에 수변 식물 군락은 보이지 않고 대신에 모래와 자갈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같은 대대적인 준설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대구시의 하천 정비 작업 때문입니다. 7월 말까지 넉 달간 진행되는 준설 작업은 신천 전역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물고기와 새의 산란기인 4월부터 6월까지 기간과 겹칩니다. 하천 생태계에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잉어들이 산란하고 그 육상에는 오리들이 산란을 하는데 딱 그 시점에 준설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생태계를 완전히 무시한 엉터리 행정의 저정적인 처사다. 하천 관리를 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체로 산란기를 피한 겨울철에 준설합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런데 준설하는 목적과 방법이 하천 생태계를 의식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05년 신천에서 수달 서식이 확인된 이후 15년 이상 준설 작업을 최소화했지만 홍수와 같은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식 준설로 신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에게도 바로 나타납니다. 어느 곳을 가도 사실 수달의 흔적은 다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한 2, 3년간은 정말 몇 군데에 몇 개 수달의 흔적을 볼 수가 없거든요. 대구시는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 원을 받아 홍수를 예방하려고 퇴적토를 걷어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갈이 퇴적된 구간 전체 구간을 준설하는 게 아니고 거기 사 있는 구간에 대해 가지고 그 구간만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하천 내에 설치한 구조물과 과다하게 심은 나무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방해해 여름철 홍수 때 범람할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홍수를 예방하겠다면서도 대구시는 세금을 들여 신천 둔치에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과 같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식목 행사로 신천 둔치에 2,50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홍수를 유발하는 그런 식의 하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구시 하천 정책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온방할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 환경단체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구시의 하천 정책을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어린이 농업 놀이 활동이 식습관을 개선하고 신체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늘봄 과정으로도 확대 시행될 전망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앞마당에 도시형 텃밭이 설치됐습니다. 아이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직접 기르고 있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라. 아이들은 하루 1시간씩 텃밭에서 농업놀이 활동을 하고 직접 키운 채소로 샌드위치나 샐러드 같은 간식도 만들어 먹습니다. 대부분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1시간 정도 밖에 나와서 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탐색 활동을 통해서 신체 활동의 증가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훨씬 더 농촌진흥청이 농업놀이에 참여한 아이들을 대조군과 비교 분석한 결과 식습관은 5%, 신체 활동 역량은 11.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면의 질은 5.7%, 식물에 대한 관심이나 자연 친화도도 2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농업놀이 활동이 아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신체 발달에도 도움이 된 겁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보육교 기관의 누리과정 연계나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이런 식으로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19.3%, 5명 중 1명꼴입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신체 활동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 텃밭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지난해부터 국내외 지진이 빈발하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경북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지진 안전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를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사업은 민간 건축물 소유자가 오는 22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는 내진 성능 평가와 국토안전관리원 인증 절차를 거쳐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확인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 도전에 나선 가운데 역사 문화도시의 특성을 살려 세계 정상들의 만찬장으로 사적 457호인 월정교를 외교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월정교는 신라시대 축조된 교량으로 지난 2018년 4월 복원되면서 첨성대와 불국사 등과 함께 경주를 대표하는 명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도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경북 남서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5에서 20mm,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늘은 비의 양이 많지 않은 가운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하늘빛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전까지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기온도 주춤한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6도, 안동은 13도, 포항은 15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대부분 지역에서 18도 안팎 보이며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평년을 밑도는 기온은 모레부터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 북부 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6도, 김천 14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18도, 김천도 18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3도, 청송은 1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16도, 청송도 16도 전망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출발해 낮에는 17도에 그치겠습니다. 주춤하던 기온은 모레 낮부터 다시 높아지겠고요. 이번 주 주말에는 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